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간만에 속이 후련해지는 사이다 소식입니다. 조국 백서, 당시에 3억 원을 모금했다고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퍼부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국 백서 추진위에선 최근에 사랑의 열매에 1억 6,688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있죠. 생각보다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넘어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했고 인증샷도 당당하게 남겼죠. 당시 검찰개혁과 촛불 시민 출간을 위해 위원회를 창립했고 향후에 인세 수익금을 공익을 위해 기부하기로 했고 이번 기부를 통해 실천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달식에는 김민웅 위원장님이 직접 참여하셨고요. 하지만 조국 백서 발간하는데 무슨 3억이 필요하냐? 진보파리 장사라는 비난이 일어나는 거 해명해라. 공지영 작가를 비롯해서 민주진영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좋다고 조중동을 비롯해서 자칭 보수 세력들까지 조국 백서 추진위에서 사기쳤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에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님이 조국 백서 비방자 고소를 완료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근에 다스베이다에 나오셔서 정경심 교수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거 조작을 적극적으로 알리시기도 하셨죠. 해산총회를 열고 모든 일정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는 소식을 전했고요. 모든 내용이 곧 조국 백서 추진위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정산총회에 앞서 그동안 준비했던 백서 추진위를 부당하게 공격했던 자들에 대한 고소도 진행했다는 거죠. 당사자들에게도 곧 통보가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모든 공격과 비방 사례들을 수집해 놓은 걸 고소할 생각이었는데 공익과 공공의 성격을 띤 작업인 만큼 어느 정도의 비난은 감수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고소는 스스로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위치와 영향력을 가진 자들로 한정해서 서울 소재 모 경찰서에 접수했다는 거고요. 일부 내용을 공개해 그간 백서 발간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당했던 공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들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모든 과정과 결과가 깔끔하고 투명하게 잘 처리됐다는 사실을 직접 전한 겁니다. 단순히 그냥 의심한 정도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고희석 대표님이 직접 몇 가지 사례를 공유했는데요. 조국을 이용해 먹고 팔아먹는 데만 관심 있는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주장도 있었고요. 조국 백서 사기쳐서 수억 땡겼다. 그러면서 김어준 총수까지 저렇게 비아냥대고 이런 식으로 후원금 모금하고 날짜 잡고 입장권 티켓 판매할 텐데 사기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었죠.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채 가는 놈은 따로 있다고요? 여의도 회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당시 서초동 촛불 집회에서 여의도로 이동한 이유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 시간이기에 장소를 이동한 건데 여의도 회군이라고 표현하면서 저렇게 조국 백서 추진위를 무차별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얘기들도 그냥 남발했고요. 한마디로 엉뚱한 부류들이 이득을 챙긴다는 식으로 주장해온 거죠. 이에 조국 백서 집필진에 참여한 자들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저렇게 아예 난도질까지 했죠. 심지어 고일석 대표님의 포스팅을 저렇게 박제를 하면서 욕설과 후원금 사기꾼이라는 식으로까지 몰아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일석 대표님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거고요. 앞서 보셨다시피 1억 6,600만원가량을 직접 기부까지 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표현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걸 결코 잊어선 안 됩니다. 앞서 보셨던 내용들은 단순히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맹목적인 비난, 인신공격 이런 차원이었죠.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틈틈이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쪼록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의 증거 조작에 대해서 더 널리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언론에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정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언론에선 대놓고 검찰의 조작 증거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서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을 낙인 찍게 했던 그들의 전략이 먹혀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이에 대해선 당연히 우리 시민들이 직접 앞장서서 반대의 목소리들을 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민주당에선 언론개혁 똑바로 추진해야 됩니다. 대놓고 저렇게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IP, 인터넷 웹 접속 기록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데 이렇게 낙인 찍기가 먹혀든다고 하면 도대체 어느 사람이 무사히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는 죄도 있는 죄처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게 그들의 오랜 관행인데 나만 아니면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 다른 사람이 저렇게 피해를 받으면 그게 나와는 먼 얘기일까요? 오죽하면 우리가 조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
과거엔 조국 전 장관이었다면 현재는 김어준 총수를 맹타격을 하고 있죠. TBS가 김어준을 위해 출연료 규정을 바꿨다. 그러면서 200만 원으로 상향시켰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친여 성향 방송인을 꼭 앞에 붙이죠. TV조선 앞에는 반정부 성향 방송인, 친기득권 세력 뭐 이런 얘기는 왜 안 붙입니까? 참 진짜. 그리고 지난번에 열심히 어그로 끌고 탁현민 비서관한테 열등감을 표출했던 허은하 씨가 이번에도 저렇게 나섰네요. 지금 김어준 총수를 향해 편향성, 음모론, 고액 출연료 이런 논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종편 채널들에 대해선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안 하는지, 그리고 본질적으로 김어준 총수의 영향력이 왜 그렇게 커졌는지, 왜 압도적 시청률 1위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이 저렇게 몰아가는 건 결국엔 김어준 총수의 방송을 듣는 사람들까지도 싸잡아서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뉴스공장으로 버는 수익이 TBS 라디오 전체와 TV 전체 제작비를 합친 금액 정도 되는데 자본 논리로 보더라도 어떤 문제도 없는 것이죠. 이에 네티즌들은 기자를 향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김어준 공격할 시간에 부수 조작 일보나 알아와라, 기레기 놈들아, 이런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부러워서 그러는 거냐, 능력이 있으면 받을 수도 있지, 김어준도 능력 있어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직접 입장을 남겼는데요. 메시지로 승부하기 어려우면 메신저를 공격해라. 계속해서 김어준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저들이 추접스럽게 출연료를 갖고 물고 늘어진다며 이건 하책 중에 하책이라고 따끔하게 비판했습니다. TBS가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주장엔 KBS도 능력에 따라 출연료를 결정하는데 KBS도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출연료가 TBS 사장보다 높다는 얘기는 엉뚱하게 잠꼬대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다른 방송 진행자보다 10배가 높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국방 FM하고 비교하는 걸 두고는 수요와 공급의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부정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뉴스공장은 라디오 청취율 부동의 압도적 1위고 당연히 이로 인해 광고 수입의 톡톡한 효자가 되었고, 김어준은 라디오 업계의 국내 MVP 투수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뉴스공장이 교통방송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오세훈 씨도 아무리 그가 미워도 방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를 내쫓을 방법이 없는데 쫓아낼 묘수가 있다고 하며 방송사고 일으키거나 현행범 체포되거나 청취율이 폭망해서 가성비가 형편없어지면 그럼 어쩔 수 없이 퇴출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이 그렇게 김어준 씨의 퇴출을 원한다면 뉴스공장 청취율 떨어뜨리기 캠페인이라도 하라는 거죠.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결국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신봉자들인데 오히려 스스로의 논리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김어준의 영향력이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김어준 귀한 줄 알고 김어준 계속해라, 이건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대놓고 언론 탄압을 하는데도 침묵하는 언론인들, 제가 다 부끄러울 지경이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소식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의미 없다며 거절했다는 소식인데요. 현 시점에선 대통령과 회동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래놓고 나중에 협치 타령하기만 하면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본인이 저렇게 거절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본인들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할 때가 있죠. 이 순간을 똑똑히 기억해야 돼서 간단하게만 가져와 봤고요. 역시나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더라도 이게 도로새누리당의 미래다, 야당 원내대표 정도 되면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되지 않나? 공과 사도 구분 못하는 것 같다, 지금 시점이 대화가 아니면 어떤 시점이 대화 타임이냐,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추후에 김기현 씨가 어떤 애티튜드를 취하는지 지켜보고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